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엔젤리나입니다. 제 아이슬란드 영상을 보시고 그걸로 준비해서 여행 잘 다녀오셨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요. 제가 아이슬란드 여행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유튜브 꼬꼬마 시절이어서 많은 정보를 담아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슬란드는 저의 인생 여행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이슬란드 가이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총 5편으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영상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아이슬란드 여행을 계획할 때 생각해봐야 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아이슬란드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필요한 여행 주의사항, 그리고 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아이슬란드 겨울 여행 주의사항, 그리고 네 번째 영상에서는 아이슬란드의 영화 배경지가 된 곳들을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꼽은 아이슬란드 여행 베스트 5 스팟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자, 이번 편은 아이슬란드 여행 계획 가이드라인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제 영상을 꼼꼼히 보신다면 아이슬란드 가이드 책 안 사게 해드릴게요. 그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돈이 굳는 거죠. 저만 따라오시죠. 첫 번째, 루트. 루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링로드를 하느냐 아니면 남부만 돌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링로드를 돌았고요. 이 링로드가 뭐냐면 아이슬란드 1번 국도를 타고 쭉 도는 거예요. 이 1번 국도가 이 아이슬란드 가장자리로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이 도로를 타고 운전해가지고 한 바퀴만 돌아도 아이슬란드의 주요 명소들을 대부분 다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한 바퀴를 도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적으로는 14일의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남부 투어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부 쪽에 아이슬란드의 상징적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래서 링로드를 할 때 남쪽에만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북쪽에도 진짜 아이슬란드의 보물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뿐인 아이슬란드 여행, 한 번 가기 어려운 여행, 저는 링로드를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제 루트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레이샤비크 수도로 들어와서 레이샤비크 근처에 숙박을 하고 둘째 날에는 골든서클 모르시면 검색해보세요. 그 투어를 하고 셋째 날에 블루라군에 갑니다. 그리고 블루라군에 가서 그날 숙소를 이동을 해요. 셀야란드 스포스라는 그 폭포 근처에 숙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셀야란드 스포스를 가고 다섯째 날에 스포가포스, 디스올레이, 샌드비치 여기를 갑니다. 그리고 요쿠살론, 일곱째 날에 스카프타펠, 여덟째 날에 회블루케이브, 세이리스 피오르드를 가고 에길스타디르라고 많이들 안 가시는데 저는 오히려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를 가고 데티포스, 흐베리르, 크라플라를 가고 그리고 이날 밤에 미바튼 온천에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디무보르기니 그리고 그로지타야 여기를 가고 그 다음날 고다포스, 아큐레이를 들려서 다시 레이샤비크에 와가지고 시내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는 이런 루트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해봐야 할 것은 바로 언제 갈 것이냐입니다. 여름의 아이슬란드냐, 겨울의 아이슬란드냐. 이것은 진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거의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에 다녀왔어요. 근데 지금 너무 여름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내 앞에서 짬뽕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부러운 그런 거죠. 여행하기 편한 건 여름일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더 가볼 곳도 많고요. 왜냐면 겨울에는 길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개인의 취향일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겨울 아이슬란드가 훨씬 이쁘더라고요. 오로라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죠. 오로라만으로도 겨울 아이슬란드 여행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서 여름에 갈지 겨울에 갈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겨울 아이슬란드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여름에 꼭 다시 갈 거예요. 꼭.
세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동을 하면서 여행을 할지입니다. 사실상 아이슬란드를 여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투어를 이용을 하거나 렌트를 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렌트를 했습니다. 렌트카는 겨울에는 대부분 사륜차를 빌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륜 소형차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겨울길을 운전을 많이 해본 사람과 함께여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돈을 아끼는 게 매우 중요했거든요. 렌트카는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검색해서 예약을 했고요. 그래서 딱히 이 렌터카를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최저가는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참고하시라고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요즘 제가 찾아본 정보에 가이드 투 아이슬란드라고 여기에서 예약하는 게 가장 저렴했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렌트카 회사에서 공항으로 픽업을 왔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하세요. 왜냐면 아이슬란드의 택시비, 이런 교통비 엄청 비싸서 렌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고 택시를 타면 의미가 없겠죠? 아니면 공항에 있는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조금 더 비싸겠죠? 제가 아이슬란드 운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주의사항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인터넷. 우리 인터넷 없으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유심카드 1기가짜리를 샀습니다. 찾아보니까 공항이나 큰 도시 아니면 이 인터넷 심카드 사기가 꽤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심카드를 살 일이 있으시면 공항에서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1기가가 사실은 많은 용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급할 때 쓰는 거 아니면 대부분은 지도로만 썼습니다. 구글 지도로도 충분을 했고요. 만약에 인터넷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맵스미를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맵스미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니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중요한 팁.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우리의 눈이죠.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들고 있거나 어디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차량용 홀더 그거를 꼭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이 심카드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현지 심카드를 사시라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현지 전화할 일이 꼭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 드리자면 첫째 날 갔던 숙소가 딱 갔는데 리셉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전화를 하라고 번호가 써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현지 심카드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전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체크인 해주시는 분이 오셔서 그래가지고 체크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숙소를 찾아가는데 지도에 있는 곳에 없는 거예요. 뭐야, 사기를 당했나? 사기를 당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경우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 들어온 것 같다 라고 숙소 주인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럴 때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날씨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전화가 필요하겠죠. 투어회사랑 연락할 때도 전화가 필요할 거고요. 저한테는 없었던 일이지만 아이슬란드에서 조난 사고가 꽤나 있습니다. 그럴 때 112에 전화해서 살려주세요 해야겠죠? 어때요? 심카드 꼭 사야겠죠? 그리고 아이슬란드 여행 고민해야 할 부분 5번째는 어디서 잘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째 날만 예약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바로바로 예약을 했어요. 왜냐면 날씨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정을 픽스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특히나 겨울 여행에서는 눈이 많이 오거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나 이러면 이동하는 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예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비수기여서 그런지 한 번도 다음 장소 예약을 할 때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주방이 있거나 아니면 조식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있는 곳으로 선택을 했어요. 조식으로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는 그런 게 필요했거든요. 때로는 숙소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침에 뭐 계란 나오는 거 조금 챙겨도 되느냐라고 해서 그걸로 점심 간식을 때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있다면 저녁까지 항상 요리를 해 먹었어요. 이게 아이슬란드에서 경비줄이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6번째 맞나요? 아이슬란드 여행에서 고민해야 할 6번째는 바로 투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투어를 빙하 걷기 투어 그리고 얼음 동굴 투어를 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꽤나 여러 가지 있어요. 여름에는 말 타기, 승마를 하는 투어도 있고 그리고 고래를 보는 투어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로라 헌팅 투어도 한답니다. 제가 했던 빙하 걷기 투어랑 얼음 동굴 투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당일 전날 전화해서 예약을 했어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었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업체 보시고 후기를 보시고 나랑 맞는 것 같은 그런 업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어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진짜 너무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인지 그 가격에 비하면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빙하 걷기 투어는 괜찮았는데 얼음동굴 투어는 사람만 엄청 많고 좀 그랬어요. 거기에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슬란드에서 유일하게 트래픽 잼, 그러니까 그런 도로 정체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투어회사 차량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 투어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대망의 비용이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저는 제가 장기 여행 중이라서 제 비용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포르투갈에서 노르웨이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조금 며칠 있다가 그리고 아이슬란드 여행을 간 거였거든요. 그 아이슬란드 표가 15만 원? 이렇게밖에 안 들었어요. 어디를 여행할 때 항공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것부터가 지금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 아이슬란드 여행 경비 이런 거 검색해 보시기 전에 한국에서 아니면 지금 사시는 곳으로부터 아이슬란드 여행 비행기 표를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비행값을 토대로 숙박비, 식비, 렌트비, 투어비 이 4가지만 더하면 돼요. 이 4가지는 사람마다 매우 달라서 다른 사람 거 검색해봤자 저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떤 엑셀표로 하나하나 정리해놓은 그 목록을 비교해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총 금액을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숙박비, 렌트비, 식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숙박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외부 활동을 하러 여행을 간 거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저렴한 곳을 골랐어요. 그 가격대는 우리나라 펜션 가격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비가 매우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다른 사람의 총 여행 경비를 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식비는 한 번 외식하면 10만 원은 그냥 깨졌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이슬란드 여행 팁 설명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트비도 어떤 차량을 고를지 그리고 보험을 어떻게 들지 이거에 따라서 매우 달라요. 보험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진짜 아이슬란드 여행을 가보고 싶으시면 다 인터넷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기간, 내가 렌트하고 싶은 총 기간 해가지고 그 최저가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아이슬란드 여행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행 경비가 아이슬란드 여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금만 검색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산을 자신에 맞게끔 맞춰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여행 경비를 보면 괜히 나에게 맞지 않는 욕심이 날 수도 있고, 괜히 나는 이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남들은 저렴하게 했다니까 괜히 하고 싶은 것도 남들이 안 했으니까 나도 하지 말까? 라고 해서 이렇게 안 하게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경비 같은 경우는 가고 싶으시면 하루 날 잡아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는 것도 정말 재밌는, 그것만으로도 여행하는 기분이 나실 겁니다. 제가 나름 중요한 정보들만 간추려서 이야기 드린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아이슬란드 여행 팁, 주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또 봐요? 금방 봐요? 바로 봐요?